자, 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끄고 자, 아작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작스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우리가 배우려면 사실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웹으로서 통신을 하는 방식 중에 동기 방식이 있고요, 비동기 방식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웹을 사용하는 코드를 많이 작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언급을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냥 언급만 됐었지 자세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웹에 띄우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웹으로서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웹 화면을 띄운다, 이게 통신을 했기 때문에 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브라우저 요청을 보냈고 우리가 만든 코드 프로그램이 서버 역할을 하면서 그 서버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웹 화면이 브라우저에 뜬 거예요. 그렇게 화면을 그려낸 건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방식은 다 동기입니다. 우리는 비동기라는 걸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100%다 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동기 방식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 이해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자, 제가 지금 USR 홈 메인이라고 하는 이 요청을 딱 보내면, 이거는 네이버에서 한번 옮기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도메인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딱 치면은 이 녀석이 요청을 우리 쪽 서버로, 웹 서버로 보낼 거고, 우리 프로젝트 코드가 응답을 해서 화면을 그려낼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기랑 이 화면이 그려지는 상황을 한번 유심히 잘 봐보세요. 지금 여기가 뱅글 한번 돌면서 메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면 얘도 나타났죠. 자, 노티스라고 하는 이런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클릭을 해요. 또 한번 뱅글 하면서 바뀌었죠. 자, 여기서 현재 게시물이 없으니까 게시물 조금만 늘려놓고 페이지네이션 처리한 것도 볼게요. 자, 1페이지인데 2페이지를 누른다 라고 하면 또 땡글 하면서 페이지가 약간 깜빡거리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약간 깜빡거리는 그 현상이 막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얘를 보시면 돼요. 얘를. 어쨌든 이 녀석이 한번 땡글을 하면서 돈단 말이죠. 자, 동기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매번 새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매번 새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비동기도 사실은 매번 새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페이지를 매번 새로 그려낸다예요.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해지면 페이지 전체를, 자, 리스트, 지금 사실상 이 노티스에서 우리가 이 페이지를 넘긴다라고 하면 이만큼은 바뀔 게 없어요. 이 개수까지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녀석들만 갈아 끼워주면 되는 거죠. 얘네만 바뀌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랑 이 버튼들. 그렇죠? 근데 여기만 갈아 끼우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를 여기 아예 싹 다, 이 페이지에 뜨고 있는 이 화면 모든 거를 다 없앴다가 다시 그려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도드라지게 표현은 안 되지만 보통 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페이지가 약간 깜빡하듯이 지워졌다가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뱅글 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동기적 통신을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동기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여기서 뱅글 도는 이런 행위 없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깜빡거리는 거 없어요. 그냥 고정시켜 놓고 싶은 곳은 고정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고정시켜 놓고 얘네만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비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방식은 100%다 동기 방식이었다
그냥 요청을 보냈고 그 요청 받은 다음에 처리해서 응답해서 넘겨준 거 가지고 페이지 그려내는 거. 그런데 이제 비동기라는 걸 배울 겁니다. 비동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아작스라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 동기. 이 녀석은 싱크로노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크로노즈. 그리고 비동기는 싱크로노즈예요. 차이가 A가 하나 붙었냐 안 붙었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비동기로 사용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술 아작스라고 했던 이 녀석은 어싱크로노즈 자바스크립트 앤드 XML의 약자예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AJAX 해서 아작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녀석을 활용하면 이제 비동기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술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통신의 대표 주자 아작스라고 하는 녀석은 서버랑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아작스를 쓰려면 코드를 어디다 쓴다는 거겠어요? 어떤 문법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브라우저에서 여기서 도메인을 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A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도 결국엔 도메인을 넘기는 방식이었죠. 이 도메인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버튼 클릭으로 도메인이 넘어갈 수 있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비동기는 애초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요청을 보낼 겁니다. 어디로? 서버로. 여기서 말하는 서버는 어디? 똑같아요. 이런 URL 매핑으로. 브라우저가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도메인, URL 부분이 바뀌면서 요청이 넘어가면 동기 처리가 되는 거고요. 무조건 동기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스크립트가 이 녀석한테 나 이런 거 해줘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비동기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또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서버에 대한 개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는 필수 3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3요소. 여기에 기본적으로 웹서버, 이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상태인데 우리가 주로 톰캣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 스프링부트에서 아파치 톰캣을 따로 외부에서 설정하지 않았는데 내장 톰캣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엔 톰캣입니다, 지금. 그리고 DB 서버가 하나 필요해요.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마리아DB 쓰고 있죠? XMPP로 사용하고 있는 MySQL, 이걸 이제 우리가 마리아D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스 서버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녀석은 웹 어플리케이션, 잠깐만, P가 하나죠? 어플리케이션. P가 왜 하나, 두 개? 철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한번 쳐볼까요? 와스 서버, 웹스피어 어플리케이션 서버 라고 합니다. 플레임은. 근데 결국에는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이해를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P가 두 개였군요. 자, 이 녀석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코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작성된, 개발된 코드를 의미합니다. 우리 프로젝트 자체예요. 그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서버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제 와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개념이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웹서버 안에다가 우리 프로젝트 코드를 녹이는 건 맞아요. 녹이는 건 맞는데
이제 웹 서버라고 하는 것과 와스 서버를 약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와스 서버가 필수 3요소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여기에 내장이 되어 여기다가 밀어 넣든 안 넣든 얘는 별개의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 실제 물리적인 파일이 존재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해볼까요? 자, 서버는 뭘까요? 서버는 도대체 뭘까요? 요청을 받는 곳 맞죠? 맞아요. 거의 정확해요. 자, 유저가 데이터를, 유저가라고 하지 말고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냥 간단하게. 옛날에 혹시 이 얘기를 드렸나요, 제가? 우리가 네이버 웹툰을 만약에 보려고 해요. 웹툰을, 나 이런 웹툰 볼 거야 라고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그 웹툰을 우리 핸드폰 화면으로 띄워주는, 컴퓨터 화면으로 띄워주는 그 응답을 하는 녀석이 서버예요. 얘기했었나요, 이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유튜브 서버는 뭐 하는 애요? 클라이언트가 나 이런 유튜브 뭐 관련 뭐 영상을 보든지 커뮤니티 가서 게시판에 글을 보든지 뭔가를 요청을 보내면 그거에 대한 요청을 분석하고 행동해서 응답을 돌려주는 곳, 그 프로그램, 그게 유튜브 서버입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 같이 이제 서버 컴퓨터로 존재하는 그런 서버의 개념과 이런 서버의 개념이 사실상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서버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일종의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API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API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건데, 얘도 누군가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게끔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얘도 일종의 서버입니다, 서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나눠볼게요. 유저가 우리 웹 상황으로 봤을 때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한다. 그러면 자, 이 행위 자체가 URL 입력을 하는 거죠. URL 입력. 그러면 네, 웹서버가 이 요청을 받아요. 받아서 어디로 넘겨요? 웹서버는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넘어왔을 때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이지, 받아서 뭔가를 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럼 받아다가 어디로 넘긴다? 와스 서버로 넘긴다. 우리 프로젝트 코드한테 알려줘야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기능을 할 거 하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DB 서버에 통신을 또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DB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와스 쪽으로 다시 주는 거고요. 와스가 웹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뭐가 있죠? 유저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지금 뭘로 요청했어요? URL 입력, 그죠? 근데 이 URL 입력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URL 입력이 실제 주소창에다가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얘긴데, 실제로 여기다가 입력하는 행위 말고도 버튼을 누르는 행위도 동일하게 URL 입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 버튼에다가 URL들을 이렇게 달아 놓은 거니까, 여기로 갈 수 있게끔 매핑을 걸어 놓은 거니까 결국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네? 자유롭게 요청하지 못한다. 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그냥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얼추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물론 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식은 사실 모든 요청에 대해서도 또 동일한 얘기긴 해요. 이거 말고도 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데, 이 녀석은 특히나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방식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유저라고 해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라고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뭔가를 작성하고 전송시켜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요청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코드에서 write.jsp 제목과 내용 이런 거 입력하고 라디오 버튼 클릭해서 to write로 전송 보내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 두 번째, 폼을 활용한 submit. 얘도 결국에는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넘어간 데이터를 저장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URL 요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내가 이런 것들을 썼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잘 가지고 가줘. 난 너한테 줄게. 이게 요청이에요. 그럼 이 녀석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다 받아서 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write to write라고 하는 녀석 얘가 받아서 그 받아온 값을 활용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응답을 돌려주는 거예요. 결국엔 얘도 요청 방식입니다. 그럼 하나 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아작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아작스 요청. 얘도 결국에는 리퀘스트 매핑이에요. 요청 매핑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은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URL을 정확히 입력하는 행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브라우저에다가 URL을 정확히 입력한다. 제가 하는 거고요. 버튼을 누른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거랑 비슷하게 뭐 글쓰기 같은 상황에서도 작성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보내는 건 제가 맞긴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작성 버튼을 눌러서 보내는 거,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제가 하는 게 맞지만 전송 자체는 내가 하는 게 맞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JSP 쪽에서 폼 태그가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 방식. 얘는 누가?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기술이라고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아작스 어디다 쓴다고요? 자바스크립트. 그럼 누가 보내겠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가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와스 서버로. 여기서는 브라우저를 통해 웹서버를 통해 이쪽으로 넘어올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와스 안에 존재할 거니까. 그쵸? 통신하는 단계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아작스인데 이렇게 아작스가 제가 지금 스크립트에다가 작성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스크립트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요. 나 지금 이런 거 필요해 라고 코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럼 이 녀석이 그걸 다 완료를 하고 응답을 줘요. 그럼 응답으로 받아온 데이터나 아니면 응답이 됐을 때 처리해야 되는 로직을 우리가 스크립트에 쭉 적어 놓으면요. 그걸 가지고서 화면의 일부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아작스의 사용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예시로 하나 또 드려 보자면, 자,
제가 아이디를 입력해요. 바깥에 클릭하면 여기 깜빡이나 잘 보세요. 깜빡였나요? 안 깜빡였죠? 근데 여기는 떴네요. 자, 얘가 빨개지는 거는 이거 안 깜빡거리게 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건 디자인만 바꿔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화면을 그리는 뭔가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려진 건데 이게 지금 이 아이디가 이 시점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아이디인지 사용이 안 되는 아이디인지는 이 네이버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얘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이거 못 써. 본인이 마음에 들면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하고 여기를 바깥을 클릭하는 이 찰나에 이 값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온 겁니다. 갔다 와서 화면을 추가로 그렸는데 얘는 깜빡인 적 없죠. 비동기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정규식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뜨는 거지만 이런 거 DB를 갖다 와야 돼요. 왜냐면 계정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안 갖다 와놓고서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판단하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비동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스크립트에서 처리가 됐을 거고 스크립트가 어디로? 서버 쪽으로. 서버가 DB 갔다 와서 야 이거 아이디 똑같은 애 있던데? 그럼 이거 아이디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결과를 얘한테 돌려준 거예요. 스크립트가 받아왔어요. 그럼 받아온 스크립트가 이거 똑같은 거 있어? 그러면 이거 못 쓴다고 알려줘야 되겠네? 야 화면 여기다가 이런 문구 좀 추가해서 그리자. 그래서 여기만 새로 그려낸 겁니다. 화면 전체를 지웠다가 그려낸 게 아니라 여기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비동기예요. 자,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자, 아작스라고 하는 녀석 가지고 오셨구나. 자, 아작스 이 녀석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XML을 이용한 비동기적 데이터 교환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썼던 말이랑 결국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한 번 더 적었냐면 이름에서 애초에 적어드릴게요. asynchronous 자바스크립트 and XML 이름이 자바스크립트 and XML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10번 중에 9번은 XML이 아니라 JSON으로 처리합니다. JSON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랑 아주 똑같은 방식이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했었어요. XML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녀석이긴 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불편해요. XML 자체가 태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객체 형태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만들기도 까다롭고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도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불편함들을 우리가 없애자라고 해서 찾아낸 게 제이슨인데 얘를 만들어 놓고 놨더니 우리가 쓰던 객체랑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데이터를 넣기도 편해, 꺼내기도 편해. 그럼 누굴 더 쓰겠어요? 제이슨을 더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굳어졌어요 이미.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얘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서버가 응답을 얘로만 줄 수도 있어요. XML로만. 그러면 우린 XML로 받아와야 돼요. 받아온 걸 가지고 JSON으로 변환해서 쓰는 방법은 있는데 애초에 이거밖에 제공을 안 하는데 얘로 받을 거야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와스 내에서 아작스를 사용해 스크립트가 얘한테 부탁하고 얘가 이제 스크립트한테 돌려주는 이 상황은 결국 우리가 다 만들 거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고요. 제이슨으로 처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 아작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기능들 홈 얘는 뭐 특별한 기능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노티스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징 처리가 되는 이 상황 속에 움직일 필요 있나요?
없죠. 움직일 필요 있나요? 없죠. 얘는 움직여야 되죠. 버튼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리스트도 움직여야 되죠. 그럼 이 화면에서 2번 페이지로 넘어가겠다라는 제가 행위를 하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곳은 여기랑 얘밖에 없네요. 자, 이거 비동기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다시 안 그려도 되는 이만큼을 다시 안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 비동기로 처리하면 좋겠죠? 실제로 좋아요? 이런 부분은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여기도 뭐 특별히 볼 게 없는데 나중에 기능이 추가되면 볼 게 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거밖에 없겠네요. 이거랑 상세 보기 쪽? 여기도 뭐가 있을까? 여기도 뭐 딱히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시로 들만한 게 이 부분밖에 없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동기라는 방식을 쓰지 않고 모든 걸 다 비동기로 해버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홈이라고 하는 녀석도 여기서 노티스를 그리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지금 탑바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여기만 갈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따져보자면 그럼 이거 동기 말 안 쓰고 비동기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애매해져요. 실제로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 동기를 버리고 비동기를 쓴다? 굳이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살짝 알아볼 건데 얘네 둘에 대한 장단점 한번 알아볼 겁니다. 동기는 브라우저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해당 요청에 대해서 로직을 수행하고 응답 형식에 따라 전체 페이지를 그려내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식만 사용을 할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똑같은 페이지 내에서 일부분의 데이터만 수정되어야 할 경우 불필요하게 전체 페이지를 매번 새로 그려내야 한다. 당연히 단점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가 지금은 우리가 간단한 페이지를 그리고 있지만 페이지가 되게 다채로워진다면 그걸 전체를 다 그린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은 걸려요. 실질적으로 얘만 봐도요. 네이버만 봐도요. 페이지 보세요. 여기 그려졌고 여기 그려졌는데 여기 안 그려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려지죠. 이런 거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티가 나요. 먼저 그려지는 부분, 늦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매번 그려야 된다? 그럼 그만큼 로딩 속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로딩 속도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브라우저도 서버도 결국 부담을 느낀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무거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단점이에요. 자, 근데 일단 동기 단점 얘기했으니까 아작스의 특징도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이 상황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페이지 깜빡임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상황에서 제가 2번을 누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3번을 누르면 요청이 바뀌죠. 여기는 페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뀔 거잖아요. 서치 키워드 타입이나 서치 키워드는 따로 변하는 게 없겠지만 그리고 보드 아이디도 변하는 게 없겠지만 얘는 변해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아작스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안 변해요. 애초에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을 잘 하지도 않고요. 아작스로 진짜로 이걸 할 거면 그런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특징인데 이 녀석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단점이 있는데 구현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 많이 복잡한 상태일 경우 화면이 렌더링 될 때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자, 화면의 일부를 그려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많이 복잡하면요, 그 일부를 찾기 위한 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버벅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가 다 비동기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화면을 그려낼 때 여기 필요한 데이터는 이걸로, 여기 필요한 데이터는 이걸로, 이런 식으로 비동기 요청이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넘어갈 거예요. 그 요청에 대한 처리가 되면서 먼저 가져오고 늦게 가져오고 하는 것들이 화면에 따로따로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를 썼다고 해도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비동기는 이제 비동기로만 처리를 하면 유독 그런 현상이 더 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기술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써야만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단점일까요? 요즘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브라우저마다 자바스크립트가 호환되는 버전이나 이런 게 달랐어요. 그럼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했어요, 스크립트로. 근데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선 잘 되는데 뭐 파이어폭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현대로 넘어와서 단점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jQuery 같은 거를 만약에 써요. jQuery에서 아작스를 쓸 수 있는 문법으로 아작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환경 내에서는 이 jQuery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아작스가 동작을 못 하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그럼 무조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써가지고 개발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그렇게 개발하기에는 생각보다 코드가 산발될 거잖아요. 우리 jQuery 일부는 jQuery 쓸 거고 일부는 자바스크립트 쓸 거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통일성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은근히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담으로 해드리면 좋을 얘기가 또 있긴 한데 이거는 너무 여담이라서 지금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하지 말도록 하고요. 자, 이런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동기는 1 요청일 때 1 응답을 해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동기는 이렇게 해야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URL 요청을 딱 보내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가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 구성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1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그 메서드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비동기는 얘도 기본적으로는 1 요청에 1 응답이 맞거든요. 이건 동일해요. 왜냐면 결국 리퀘스트 매핑으로 넘길 거니까 메서드가 일을 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받아온 응답 결과를 가지고서 받아온 응답 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아작스 내부적으로 이 결과를 쪼개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여러 개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 아작스를 사용해보면 느낌이 빡 오실 텐데 아작스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요청 결과가 정상적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데이터가 넘어왔는데 넘어온 상황에서 뭔가를 또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애초에 데이터를 요청을 보냈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가 못 넘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기적인 상황에서는 이 응답을 쪼개는 게 서버가 쪼개야 돼요. 얘가 직접 쪼개야 돼요. 이렇게 상황을 얘가 판단하고 얘가 쪼개서 이걸 돌려주고 이걸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크립트에서 보내는 아작스는 서버가 응답하는 건 하나예요. 응답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하나인데 그거 받아다가 내가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를 쓸 때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오늘 실제로 해볼 것도 아니면서 열심히 주구장창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음 주 수업 때 여러분들 이거 해볼 거예요. 추천 기능, 좋아요, 싫어요 같은 거 이런 기능 만들어 볼 건데 이 기능을 만들 때 이 비동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작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얘를 조금 더 검색을 많이 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갖고 오시면 다음 주 수업에 좀 더 참여하기가 좋겠죠? 그걸 위해서 미리 안내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